안녕하세요, 탐물중학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80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단원을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는 준비됐나요? 그럼 80페이지를 펴고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의 확산. 예전에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했지만 요새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옆집이나 이웃들의 가족의 수나 누가 사는지 요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치안의 불안정. 이제 치안이란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외로움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안으로 이웃과 함께 가사일을 돕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생활 주택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코하우징과 쉐어하우스란 무엇인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까지 만들어가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하우징과 쉐어하우스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먼저 쉐어하우스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쉐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쉐어는 영어로 하면 쉐어하우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집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가면서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 등의 공동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거 생활 양식 그리고 조닝이란 무엇인지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주거 생활 양식에 적합한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쉐어하우스죠. 그리고 우리가 조닝을 배웠었는데 거실과 주방, 화장실은 각각 조닝에서 어떤 구역에 들어갈까요? 거실은 우리가 혼자서 생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실은 공동생활 공간이고 주방도 공동생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면 가사작업 공간도 될 수 있겠죠. 화장실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용변을 보고 목욕하고 세수를 하는 생리생활 공간이었죠. 이 공간들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바로 쉐어하우스인데 그렇다면 이런 쉐어하우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쉐어하우스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집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혼자서 집값을 해결해야 하지만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되니까 주거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혼자서 1층부터 3층까지 다 쓰기보다는 이 공간은 나의 구역이고 따라서 이 집을 n분의 1로 나눠서 집값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형제가 생긴 기분이다. 그렇죠. 이제 혼자서 생활할 땐 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요리를 함께 하면서 매일 맛있는 저녁을 나누어 먹을 수 있어 좋아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첫 번째, 주거비 절감, 두 번째, 고민 해결, 세 번째, 요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란 무엇인지 또 실제 쉐어하우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남역을 지나 언덕길을 5분만 걸으면 나타나는 근사한 저택. 여긴 어떤 공간일까요? 하품이란 마음의 안식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정말 너무 많으니까. 40명이 따로 또 함께 사는 이곳의 정체. 도시명 청년 공유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에 사는 현지 씨가 직접 내부를 소개해 준다는데요. 먼저 2층 여자들의 공간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저 셀프 카메라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저희 찍을 거거든요. 제가 좀 혼자서 얘기해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8인치 멤버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8인실이고 여기 침대 4개, 여기 침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은 바로 오자마자 왼쪽 밑에 1층 방인데 내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 한 평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 안에는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저도 개인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완벽하게 막힌 개인 공간이 된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았을 때는 옆에 오른쪽에 선반이 있거든요. 여기 선반 벽 쪽이 이런 사진이나 쪽지 같은 거 붙이기 좋아서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누웠을 때 요거 보면서 좀 자면 정서 안정이 굉장히 됐답니다. 160평 단독주택이 공유하우스로 최소한의 개인 공간과 함께 쓰는 넓은 공간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학원 때문에 아니면 진로 때문에 이렇게 강남 쪽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집을 설계할 때는 개인 공간은 철저하게 잠자는 공간이다.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원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사실 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160평짜리 집을 강남 한복판에 갖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이웃들과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그 약간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은 함께 쓰지만 그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큰 칸이 구분돼가지고 저희 이름 다 써져 있어가지고 전 반 쓰고 있어요. 다른 방 친구들도 여기 다 적혀 있고 주로 이제 재료 사가지고 주변에 마트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서 해먹어요. 보통 1인분 하나, 3인분 하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는 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정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품에서도 뭐 이런 모임 같은 걸 만들어줘요. 뭐 한강 러닝 뭐 아니면 뭐 영화 같이 보고 감상평 뭐 말하기 그런 거 아니면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해주거든요. 같이 하면서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 저도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반경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공간을 저 혼자 쓸 수도 있고 많은 공간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1인실 공간이 내 공간에 다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큰 공간을 거의 뭐 저 혼자서 누린 적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만족을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여긴 편안한 공간이기도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공용 공간은 같이 써도 좋잖아요. 또 같이 어울리는 재미도 있기도 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주거 형태가 적합한 분들도 있지만 새로이 바뀐 이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것에 맞추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다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다음은 교과서 80페이지 아랫부분 코하우징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해봅시다.
코하우징은 개인 주택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방, 세탁실, 도서관, 놀이방, 정원 등을 이웃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코하우징의 구조를 같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세탁실로 보이죠? 세탁실도 있고 또 놀이터도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동 운동시설도 있네요. 그리고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개인적인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이 합쳐진 곳이 바로 코하우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하우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쪽 가운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는 개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코하우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하우징은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쉐어하우스는 모든 집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라면 코하우징은 마당의 중앙을 공동으로 두면서 이제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따로 두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하우징은 이렇게 세탁실이나 놀이터, 운동, 주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가사 분담을 덜 수도 있고 이웃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코하우징과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온 이곳. 분위기 좋은 카페인가 했더니 만만한 세 가족끼리 집을 짓고 오순도순 모여 산 지 2달 됐다는 코하우징 주택이다. 저희가 그 일요일 아침에는 그 식사를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꼭 갖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인 건가요? 지금 한 세대가 해외에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 세대는 지금 자리에 없고요. 나머지 세대만 지금 모여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세 가족. 하지만 함께 살게 될 줄은 몰랐다는데 마당 가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목표가 이들을 뭉치게 했단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집 짓고 살고 싶다, 땅 밟고 살고 싶다 요 얘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넘는 이 어간 동안에 저희가 공부하고 부대끼고 공동체 협력 주거 코하우징. 독립된 개별 공간과 공용 공간을 함께 쓰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라는데 완성된 3층 주택에 한 층씩을 차지한 각 세대. 먼저 이 코하우징 집짓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4인 가족의 3층 집으로 향했다. 1년여간 준비해 지은 집. 그만큼의 고민이 묻어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주방 옆으로 가운데 넓게 자리한 거실. 웬만한 30평대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30평형대 아파트 거실보다도 작습니다. 천정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열려있는 느낌이 나고 공간이 넓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넓어 보이는 거실의 비밀은 6m가 훌쩍 넘는 천장의 높이. 위쪽에 설치한 조명과 창 사이로 빛이 들어와 거실을 환히 비추게끔 했다.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이기에 더 신경을 썼다는데 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주방. 안주인의 취향을 저격한 맞춤형 주방이란다. 이 보시다시피 주방이 저희가 큰 주방이 아니에요. 크지 않기 때문에 위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방 싱크대 위를 을에 차지하던 수납장을 과감히 분리. 자유로운 참여형 건축 설계라 가능했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식탁. 멀쩡한 식탁에 뭐 하시는 건가 했더니 섞어버리면 감쪽 같다. 집의 외장재로도 쓰이는 박피한 세라믹이 활용됐다는데 그 건축가 사무실에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걸 보고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도 쓰자. 좀 쓰게 해달라.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요. 작지만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허락한 6살 터울 두 아들의 방. 나란히 놓인 이 두 방에도 비밀이 있다는데
중간에 가벽을 저희가 만들고 문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또 열리고. 아직 혼자 잠을 못 자는 7살 아들을 위한 벽. 작은 미닫이 문 하나가 형제의 소통 창구가 됐다. 이 집이 자랑하는 또 다른 공간. 벽을 등받이로, 계단을 의자 삼은 영화 감상실. 이곳에도 영화 같은 반전 이야기가 있다. 이 집의 구조상 생기게 된 단차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단차를 이용해서 여기를 좀 재밌는 공간으로 꾸밀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KBS 네, 다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쉐어하우스와 코하우징이란 무엇인지 한번 배워봤고 개념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주거 생활 양식에 따라 가족이 선택하는 주거 공간이 변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죠. 우리가 주거 생활 양식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것이 집에 표현이 되니까 주거 공간도 당연히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코하우징은 공동 생활 공간을 공유하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죠. 코하우징은 이렇게 공동 생활 공간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바로 코하우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쉐어하우스와 코하우징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1페이지 유니버셜 주거란 무엇인지 배워볼게요. 네, 오늘도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